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길라자이 박노성입니다. 자, 오늘은 소액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로 소액 투자한다면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가능할까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5천만 원 정도면 내가 보통 대출을 한 80%, 최대 90% 정도 받아서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자, 그보다 돈이 좀 적다. 내가 1,000만 원이다, 2천만 원이 있다. 내가 소액으로 한 1,500만 원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도 가능을 합니다. 자, 경매가 좋은 점은요. 사실 돈 500만 원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게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요. 1,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1,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하는 방법에는요.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출 없이 투자하는 방법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에는요. 우리가 경락 잔금 대출을 받는데요. 최대 80%에서 90%까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 보통 매매 사업자, 전자상거래 사업자 이 대출을 말하는데요. 보통 최대 90%까지가 가능해요. 근데 현재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대출을 막아서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방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500만 원으로 경락잔금을 대출받았을 때 얼마에 낙찰받아야 되냐 하면 8천만 원 이하로 낙찰받으시면 됩니다. 자, 8천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했을 때 대출 80% 뺀다 그러면 88이 64, 6,400만 원. 최대 90%까지 뺀다 그러면 89, 72, 7,200만 원 대출받고 그러면 한 800만 원이면 내 잔금 가지고 매수가 되고 나머지 1,500 중에서 700만 원은 재경비로 쓴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면 감정가 1억짜리 물건이 2에 유찰돼서 최저가 5천만 원이 된 경우에 내가 이 물건을 6천만 원에 이제 낙찰을 받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요. 자,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요. 보증금, 입찰 보증금이 최저금액의 10%인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 입찰가의 10%가 아닌 최저가의 10%죠. 6천만 원에 낙찰받았을 때 6천만 원에 80%에서 90%를 대출받는다 할 때 80%를 가정하면 8, 6, 48, 4,800만 원을 대출을 받고요. 필요 잔금이 얼마냐면 4,800 플러스 500 들어갔으니까 5,300, 6천만 원을 낙찰받았으니까 잔금 7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등기를 하죠.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자, 취등록세 보통 1주택일 경우에 1.1%죠. 여기서 이제 뭐 등기비 포함한다면 약 1.5% 잡아서 한 100만 원 잡고요. 그리고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이제 명도를 해야 되는데 명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명도 비용 한 200 정도 예상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1,5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 1,500만 원의 용도를 보면 대출 제한 잔금 6천만 원 낙찰받고 여기에 대한 80% 4,800을 대출받았고요. 잔금 1,200만 원, 그 다음에 취득세 100만 원, 명도비 200 합했더니 1,500만 원 이 용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1,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자, 대출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방법. 그럼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해야 되나? 자, 수도권 이외의 지방 중소도시 물건으로 선택을 하시는데요. 수도권 물건은 이제 대출 규제가 있고요. 금액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소액 투자하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으로 하냐면요. 최저가 8천만 원 이하의 물건 나온 걸로 8천만 원 이하로 낙찰받아야 되니까요. 8천만 원 이하의 물건으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빌라 물건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이 물건들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8천만 원 이하로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대출 한 8, 90% 받고 재비용 하시면 1,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이외 지방 중소도시 소형 아파트 빌라 이 장점은요. 수도권은 사업자 대출이 안 되지만 지방은 이제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고요. 소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 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지방 물건을 할 때는요. 매매 임대 시세를 자세히 알아보셔야 돼요. 자, 이 물건이 내가 샀을 때 잘 거래가 되겠냐, 임대가 되겠냐,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낙찰로 본 물건이 매매 임대가 잘 되겠는지 입찰 전에 파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매매의 경우에는요. 예상 매도 기간을 예측하시고요. 이 물건을 내가 매수하고 매도하기까지의 기간, 예상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 한번 그거를 고민해 보시고요. 이 물건은 내가 월세를 놓는다라고 할 때 예상 임대료하고 예상 임대 소요 기간을 한번 예측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물건이 잘 팔리겠는가 아니면 좀 임대가 잘 나가겠는가 라는 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자, 이 물건이 얼마에 매매가 되겠는지, 얼마에 임대를 놓을 수 있는지, 그러면 예상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 요거를 한번 알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실거래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기 나와 있는 걸 보시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실거래가를 봤을 때 실거래된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요 물건은 거래가 잘 된다는 거를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걸 참고를 꼭 하시고요. 자,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경북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3평형 아파트인데요. 자, 감정가는 9,100인데 지금 3,121만 원의 경매가로 나와 있어요. 34%의 진행이 되죠. 우리가 지방 중소도시 요 물건이죠. 8천만 원 이하의 물건을 봤을 때 8천만 원 이하 물건이 되고요. 소형 주택으로 봤을 때 전용 면적이 59.6,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가 됩니다. 자, 이 물건을 우리가 저렴하게 낙찰받는다면 시세 차익과 또 임대를 넣는다 때 임대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자, 이 물건은 감정가 9,100인데 3,100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권리 관계를 한번 봤더니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 보증금이 8,500이 있습니다. 자, 이 임차인은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요 물건을 낙찰 받더라도요, 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 물건은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요 보증금 8,500만 원에 있는 요 물건이 시세가 9,100이라고 가정할 때 내가 이걸 한 4천만 원에 낙찰을 받는다면 시세 차익이 거의 한 4, 5천 정도 날 수 있는 물건으로 볼 수도 있죠. 자, 4천만 원에 낙찰받는다 할 때 80% 대출받으면 4, 8, 32, 4,200만 원 대출받고 800만 원 남는 것 같고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취득세, 명도비용 하고도 남죠. 1,500만 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물건을 내가 매입을 했을 때 매매가 얼마에 되고 또 임대를 놨을 때 얼마에 임대를 놓을 수 있는지 여기 주의사항 말씀드린 걸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대출 없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돈 1,500만 원으로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방법. 자, 1,500만 원으로 그냥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물건을 사면 됩니다. 1,5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 찾아보면 사실 많지는 않죠. 1,500만 원 살 수 있는 물건은 하자 있는 물건들이 많을 거고요. 하자 없이 온전한 물건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1,500만 원으로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온전한 물건을 찾으면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찾아서 낙찰을 받으시면 되겠죠. 자, 이 물건은요, 제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인데요. 자, 경기도 이천에 있는 토지인데요. 자, 감정가 3,055만 원인데 최저가 1,497만 원 내려온 거 1,557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토지 면적은 60평이고요. 위치는 이렇게 보시면 2차선 도로가 있고요. 여기 코너에 있는 토지입니다. 이 코너에 60평짜리 토지입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이렇게 도로 접한 토지 60평짜리를 요 1,5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을 잘 찾아서 남들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물건만 보지 마시고 약간 좀 관심이 덜한 물건들을 꾸준히 찾아보신다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은 대출 없이 1,5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보여드린 거고요. 지목이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내가 주말 농장이나 여기다 이제 농막 또는 체류용 쉼터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여기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소형 상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저는 일단 주말 농장 개념으로 이렇게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걸 완성이 되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대출 없이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아까는 1,500만 원으로 온전한 물건을 낙찰받은 거고 이번에는 1,500만 원으로 하자 있는 물건을 낙찰받는 겁니다. 자, 어떤 물건이냐면 지분 경매 물건이에요. 1,500만 원 이하의 지분 경매 물건으로 낙찰받아서 투자하는 건데요. 자, 이 지분 경매는요. 하나의 온전한 물건이 아닌 여러 사람, 2인 이상이 공유를 해서
그 지분권자 한 사람의 경매가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지분 경매의 장점, 이 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요 2분의 1씩 여기 소유를 각각 했어요. 소분의 A씩. 자, 그래서 A가 2분의 1, 자, B도 2분의 1 이렇게 구분 소유를 한 것이죠. 근데 요 B에 대해서 지분이 경매가 나온 것이죠. 경매가 나와요. 경매가 나왔다. 자, 요 B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나오면요. 매수하려는 사람들은요. 하나의 토지, 건물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낙찰받는 거는 기피를 합니다. 또 나중에 이 A와의 또 협의를 하고 다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이유로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분 물건은요. 많이 유찰이 됩니다. 그리고 낙찰가가 저렴하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분 경매를 수익하는 방법은요. 내가 이 지분을 저렴하게 낙찰받고 나서 공유자, 나머지 A와 협상을 통해서 나의 지분, 내가 매수한 지분을 A, D가 사라 이렇게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 B가 이 A 지분, B 지분 이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법원은 이 물건을 경매로 매각해서 나눠 가져라라는 이제 판결을 하게 되고요. 자, 온전한 물건으로 경매가 나오게 되면 일반 지분으로 매각되는 것보다는 낙찰가율이 높을 겁니다. 이런 지분 경매는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고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100% 이깁니다. 저도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한번 이제 투자를 하고 했지만 수익은 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반면에 지분 경매를 투자를 해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물건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장기전으로 가지 않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면 공유자들 간에 서로 간에 이 물건을 갖고 지키려고 하는 물건들, 예를 들어서 이제 선산이 있죠. 공유자들이 이제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들은요 이 선산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 물건보다는 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보면요,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에 있는 토지인데요. 자,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 지분이에요. 자, 지분인데 토지 지분 감정가가 2,644만 원인데 자, 900만 원까지 유찰이 됐어요. 자, 65평짜리 물건이고요. 자,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시세 2,600만 원짜리인데 9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할 때 요 공유자에게 매각을 협의를 합니다. 내가 900만 원에 낙찰받았지만 사실 2,600만 원짜리지 않습니까? 그럼 1,800만 원에 매각을 협의를 합니다. 1,800만 원에 사라라고 했을 때 협의가 안 되면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이 전체의 토지를 경매를 붙이게 되고 그 토지의 매각한 대금에 대해서 수익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이 지분 경매 물건은요. 이론과 수익이 거의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수익은 나는 물건이지만 사실 초보자들이 진행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한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게 단점입니다. 자, 이번에도 대출 없이 투자하는 방법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1,500만 원 가지고 대출 없이 투자하는 방법은 수도권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 최저가 1,500만 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를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1,500만 원 이하의 물건으로 아파트 빌라가 있을까? 그것도 수도권에 물건 있습니다. 자, 찾아보시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감정가가 3억 4,200인데요. 최저 경매가 1,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물건들은요, 왜 이러냐면 대부분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보증금을 매수인이 이제 물어줘야 하는 물건들이죠. 자, 그래서 요 물건은 보증금이 이제 3억이 있는데 3억에 대한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선순위 있는 물건을 낙찰받아서 물어주고 무슨 수익이 나냐라고 이제 하실 수 있겠지만, 자, 보세요. 수익 방법. 자, 요 물건을 내가 1,500만 원에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 3억 보증금을 인수하죠.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합니다. 자, 이 물건은 내가 1,500만 원 주고 낙찰받아서 가져오고요. 자, 보증금 3억은 임차인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새로 신규 임차인을 들여서 보증금을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럼 나는 이 물건을 1,500만 원 주고 산 것이죠. 자,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여기 저가로 낙찰받아서 내가 1,500만 원에 낙찰받아서 뭐 3억 4천짜리를 소유권을 갖고 오는 건 좋지만 내가 이걸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1,500만 원에 낙찰받고 또 3억 인수하고 내가 이거를 임대를 놓고 매매를 한다 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낙찰받은 금액과 인수한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세보다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낙찰받은 금액이 1,500이다. 그리고 인수보증이 3억이다. 그러면 3억 1,500, 시세가 3억 4천, 200. 그럼 적긴 적은데 내가 이 물건으로 매도해서 수익이 날 수 있겠는가? 자, 여기 보시면 선수인 임차인 보증금 3억이 있고요.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1,500에 낙찰받았다면 여기 임차인 보증금 3억이 있는데 임차인이 1,500이 우선으로 배당이 되고요. 2억 8,500을 못 받게 되죠. 그러면 매수인은 2억 8,500을 물어줘야 되죠. 결국은 이제 3억에 이 집을 사는 꼴이 되겠는데요. 내가 이 집을 3억에 사더라도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입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3억에 매수하더라도 내가 3억 4천 이상에 팔 수 있다. 시세가 3억 4천 이상이고 이 물건을 내놓으면 팔리겠더라. 전세를 넣으면 전세 가격도 한 3억 4천 받을 수 있겠더라. 라고 한다면 이런 물건도 한번 입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1,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 하단에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경매에 대해서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